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은 스프로토 승부식 70회차 9월 2일 금요일 메이저리그 3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프로토 승부식 70회차 막바지 510번부터 518번까지 3경기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과 텍사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틀랜타와 콜로라도, 마지막 경기는 애리조나와 미러키. 이렇게 총 3경기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입니다. 보스턴과 텍사스의 경기. 먼저 이 두 팀, 최근 굉장히 흐름이 좋지 않은 두 팀의 맞대결인데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스턴 같은 경우는 미네소타 시리즈였죠. 어제 경기 분석이었는데 저는 미네 승리를 예상했는데 미네소타 연승 끊겼고요. 보스턴은 연패를 끊었습니다. 자, 일단 보스턴 같은 경우 전날 미네소타 원정에서 1승 카드 와카가 6이닝 2실점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3회 보가츠의 말로 홈런 그리고 마르티네즈의 홈런으로 5점을 먼저 선취했고요. 6회에 보가츠의 적시타가 또다시 추가되면서 6대5로 승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1승 2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하고 홈으로 돌아온 보스턴입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전날 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선발 페레즈가 5이닝 5실점에 부진한 투구를 했고요. 타선은 시거의 홈런이 있었지만 경기 후반에 결국에는 추격하지 못하고 3대5로 패배하면서 4연패에 빠진 최근 분위기가 나쁜 텍사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경기 선발 투수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스턴 같은 경우는 리치 힐이 선발로 나옵니다. 자, 이번 시즌 힐은 6승 5패 기록 중이고요. 방어율 4.32. 그리고 이번 시즌 텍사스 상대 1승에 3점의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리치 힐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템파베이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7이닝 동안 3개의 피안타, 그리고 단 1개의 볼넷, 11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면서 자, 무실점 투구하고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직전 경기 등판 홈 경기였는데 자, 탈삼진 11개 넣으면서 굉장히 압도적인 피칭이었습니다. 힐 같은 경우 최근 그래도 긴 이닝을 소화하는 경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5이닝 안팎을 막아주면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르르 무너지는 유형의 투수도 아니고요. 짠물 투구 보여주면서 5이닝 안팎까지는 안전하게 막아주는 그런 투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상대로는 원정에서 6이닝 7피안타 3실점 2자책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단 힐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투구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삼진도 11개가 있었고요. 실점도 없었고 볼넷도 하나밖에 없었고 피홈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최근 투구 폼이 굉장히 좋은 리치 힐이고요. 자, 그렇다면 텍사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사스는 글렌 오토가 선발로 나옵니다. 오토는 6승 8패 4.79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보스턴 상대 1패에 18.00의 높은 방어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토는 지난 경기 디트로이트와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5개의 피안타와 4실점을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승리를 했습니다. 자, 집중타 맞으면서 실점도 많았지만 텍사스 팀 타선의 지원을 받고 1승을 챙겼던 직전 투구였고요. 자, 오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압도적인 투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 5이닝에서 3실점 정도로 그냥 무난한 피칭 보여주고 있는 투수고요. 5이닝 안팎을 막아주는 무난한 투수다. 하지만 피홈런에 대한 위험 요소가 있다. 자, 그리고 보스턴을 상대로도 이미 한 차례 최악의 피칭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보스턴 상대로 홈에서 4이닝 2피홈런 그리고 8피안타 볼넷 4개 그리고 8실점 최악의 투구 기억이 있다.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 보스턴 먹고 가야죠. 당연히. 왜냐? 누가 이길지라고 예상하라면 당연히 보스턴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투수에서 봤을 때도 투수 싸움도 보스턴이 한참 우위에 있고요. 자, 그리고 타선도 봤을 때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는 4연패 기간 동안 점수를 그렇게 많이 적게 뽑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보스턴의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타선이 부진해서 벗어났죠. 그리고 오토 상대로도 충분히 많은 안타를 뽑아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텍사스 역시 이번 시즌 둘 다 그냥 진흙탕 대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진흙탕 대결 선발 싸움에서는 당연히 보스턴이 우위고 홈에서도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무난하게 큰 이변이 없다면 텍사스에 빠졌다가 갑자기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무난하게 보스턴이 이길 경기입니다. 자, 리치 같은 경우는 9위가 떨어졌지만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투구 보여줬고요. 자, 텍사스 같은 경우 4연패 부진 중에서도 4연패 부진도 있고 리치 같은 경우 이미 텍사스 상대로 잘 던졌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퀄리티 스타트까지도 해줄 것 같고요. 자, 오토 같은 경우는 그래도 5이닝 막는 투수긴 하지만 무실점 투수는 아니다. 실점 추이도 높고 피홈런에 대한 위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보스턴 승리 무조건 챙겨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최근 폼이 안 좋은 두 팀. 하지만 이 팀은 직전 경기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천 픽으로는 보스턴 승 그리고 보스턴 헨승까지도 한번 노려보도록 그리고 다득점? 다득점도 한번 예상해 볼게요. 자, 그리고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뭐냐? 애틀랜타 대 콜로라도죠. 이 경기도 참 자, 진짜 연전인데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1승 카드 냈죠. 예, 1승 카드 내가지고 결국에는 무실점 피칭했고 라이트가 무실점 피칭했고요. 타선에서는 1회 라일리의 선제 투런 홈런 그리고 5회 아쿠나 주니어가 강했다고 했죠. 펠트너 상대로 아쿠나 주니어 홈런 역시 나왔고요. 제가 어제 경기 분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홈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홈런 2개 나왔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 펠트너가 5.2이닝 3실점하고 팀 타선이 9회 투런 홈런으로 추격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3대2로 패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리즈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자, 그럼 바로 선발 투수 분석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홈팀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최근 또 굉장히 핫한 투수죠. 애틀랜타 스펜서 스트라이더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8승 4패 기록하고 있고요. 8승 4패 2.87의 낮은 방어율 형성하고 있고 이미 이번 시즌 콜로 상대 4이닝 1실점의 기록이 있다. 자, 스트라이트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원정에서 선발로 나와서 6이닝 6개 피안타 7개 탈삼진 1실점하고 승리했죠. 자, 이때 물론 피안타가 6개 있었지만 편안한 상황에서 투구했습니다. 왜냐? 애틀랜타에 빠졌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득점 지원을 넉넉하게 받아서 안정된 투구하면서 6이닝 무난하게 퀄리티 스타트까지 이어가면서 승리했고요. 자, 그리고 최근 5경기 중 직전 경기 팀 타선의 지원을 받고 안정된 투구로 퀄리티 스타트 기록 승리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중에서 4경기가 1실점 투구 굉장히 안정감 있다는 거죠. 꾸준하게 올 시즌 자기 역할을 잘 해주는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무엇보다 홈에서 2.54의 낮은 방어율로 홈 경기에서 2점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콜로 상대로는 이미 4이닝 2피안타 5개 볼넷 1실점 투구를 했다. 자, 이 기록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볼넷이 5개였다라는 거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점은 4이닝 동안 볼넷 5개 피안타 2개 맞았지만 실점은 단 1실점에 그쳤다라는 것은 높이 살만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알다시피 삼진 잘 잡는 유형의 투수기도 하고요. 이번 경기 마찬가지로 5이닝에서 6이닝까지는 안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1실점 또는 무실점 예상해볼 만한 투수고요. 자, 콜로라도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체드 쿨이 선발로 나옵니다. 체드 쿨은 6승 7패 투수고요. 6승 7패 5.17의 높은 방어율 형성하고 있고요. 이미 이번 시즌 애틀 상대 6이닝 무실점으로 나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체드쿨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매치 원정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5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 5개 피언타, 볼넷 하나, 3실점 투구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23일 만에 부상에서 복귀해서 피홈런이 1개 나오긴 했지만 복귀 전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5이닝 3실점으로 무난한 투구하면서 제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일단 체드쿨 같은 경우는 콜로라도로 이적해 와서부터 싱커를 자주 활용하면서 나름대로 괜찮은 투구를 보여주나 싶었는데 점점 콜로라도 이적 이후 점점 싱커를 자주 구사하며 나름대로 괜찮았나 싶었는데 점점 투구가 나빠지고 한계가 드러나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 5경기 10.89에 높은 실점으로 최악의 피칭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6.02의 평자로 기록보다 훨씬 더 부진한 투구하고 있고요. 애틀 상대로는 홈에서 6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를 했긴 했는데, 자, 애틀 상대 홈에서 6이닝 무실점 투구를 했다고 이 경기에서 과연 무실점 투구를 할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이번 경기 무실점 피칭 절대 불가능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난 경기 무실점 기록이 있었다지만 그래도 이번 경기 최근 투구 내용을 봤을 때 절대로 불가능하다 느껴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당연히 수입 예상해야죠. 수입이 아니구나. 애틀랜타 승리 예상해야죠. 자, 왜냐하면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선발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예. 1승 카드라고 보여질 만한 정도로 잘 던지고 있는 스트라이더고요. 체드쿨 같은 경우는 뭐 1승 카드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부진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직전 투구도 그렇고 최근 실점 추이도 굉장히 높았고요. 원정 경기에서도 6점대가 넘는 방어율이면은 승리하긴 힘들죠. 자, 길어야 4이닝에서 5이닝인데, 자, 그렇다면 이 경기 투수를 봤을 때, 자, 스트라이더 같은 경우는 불안 요소가 없진 않지만 최근 투구 내용이 굉장히 좋고요. 삼진도 잘 잡고 구위가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자, 그리고 콜로라도의 빠따가 그렇게 강한 빠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컬스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체드쿨 같은 경우는 애틀 상대로 쿠어스에서 6이닝 무실점했던 기록이 굉장히 뭐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경기는 홈 경기도 아닐 뿐더러 애틀랜타 원정이고 원정에서 현저하게 실점 추이가 높은 체드쿨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호투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거기에 콜로라도가 체드쿨이 일찍 무너지고 불펜이 올라온다 한들 불펜도 역시나 그렇게 강력하게 안전하게 무실점으로 막아주는 경기들을 최근 경기에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애틀랜타 승리가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선발에서의 차이가 너무나도 극명한 경기라고 단정 짓고 불펜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경기는 애틀 승, 그리고 애틀 헨승, 그리고 쉽게 생각할게요. 다득점. 이렇게 세 가지 예상하고 두 번째 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토 승부식 70회차 1338.60배 고배당 조합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매일마다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 분석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미러키와 애리조나 이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마찬가지로 두 팀의 지난 경기 내용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러키 같은 경우 먼저 애리조나부터 얘기할게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 필라델피아 시리즈였죠. 자, 홈 경기에서 선발 헨리가 4이닝 7실점으로 일찌감치 무너졌고 이어서 불펜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무너지면서 무려 2대 18의 압도적인 점수차로 패배하면서 5연승이 중단되고 2승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한 애리조나입니다. 자, 그래도 애리조나 입장에선 최근 그래도 부진을 털어냈죠. 필라 상대로도 2승이나 따내면서 저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미러키는 전날 피츠버그와 홈 경기가 있었는데 선발 페랄타가 5이닝 1실점에 무난한 투구했고요. 자, 타선에서는 0대1로 뒤지던 5회 아다메스의 동점타에 이어 6회 나바레즈의 희생 땅볼로 역전에 성공했고요. 7회에는 히우라의 적시타까지 대거 4득점 뽑아내면서 6대1로 승리하면서 2승 1패로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두 팀 다 사이좋게 2승 1패 먹고 시리즈 마무리하면서 만나게 됐는데, 자, 애리조나의 홈에서 치러지고요. 애리조나 선발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리조나는 메릴 켈리가 선발로 나옵니다. 켈리는 올 시즌 11승 5패 2.97의 방어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난 시즌 미러키 상대 1승에 3.46의 방어율을 기록했습니다. 자, 켈리 같은 경우 지난 화이트삭스 원정 경기에서 선발로
7.1이닝 동안 피홈런 하나, 5개 피안타, 그리고 7개 탈삼진 4실점 투구했고요.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날 경기에서 피홈런이 하나 있었고요. 실점도 4실점을 했지만 그래도 7.1이닝을 소화해 주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리조나 팀 타선의 도움을 잘 받으면서 승리를 챙겼던 지난 경기 등판이었습니다. 자, 켈리 같은 경우는 요즘 들어서 실점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6이닝 이상 그리고 3번의 퀄리티 스타트 기록하면서 자, 3.34의 낮은 평자 기록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선발 투수로서 자기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피홈런이 생기면서 실점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지금 5경기 중 4경기를 6이닝 소화했고 3경기에서 3번의 콜스를 기록했다. 방어율은 3.34였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발로서 자기 역할은 잘 해준 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 상대로 지난 시즌 2번 선발로 원정에서 6이닝 5실점 그리고 홈에서 7이닝 1실점. 자, 이 기록도 약간 눈여겨볼 만한 게 원정에서는 좀 많이 두드려 맞고 무너졌지만 홈 경기에서는 7이닝 1실점 했다라는 것은 자, 기복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홈 경기에서는 그나마 좀 괜찮은 피칭 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미러키로 넘어가서 미러키는 브랜든 우드러프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 우드러프는 이번 시즌 9승 3패 기록 중이고 3.31의 방어율로 자, 지난 시즌 애리조나 상대 1승에 2.25의 방어를 기록했습니다. 자, 우드러프는 지난 컵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 10개의 탈삼진 무실점, 완벽 투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충분히 압도적인 구위 보여줬고요. 10개의 탈삼진 잡아내면서 결국 팀이 승리하는 데는 기여해 주었습니다. 자, 우드러프 같은 경우는 부상 이전에 굉장히 고전했지만 복귀하면서 서서히 자기 페이스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 등판에서 모두 3실점 이하의 2.70의 평자 기록 중이고요. 자, 그리고 애리조나 상대로 지난 시즌 2번 선발로 등판해서 홈에서 5이닝 1피홈런 2실점 그리고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으로 자, 부상 이전 굉장히 불안한 피칭을 하다 복귀한 이후 5경기 모두 3실점 이하로 안정감을 찾았고 2.70의 방어율을 기록 중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애리조나 상대로 홈에서 5이닝 2실점 원정에서 7이닝 1실점에 나름대로 좋은 투구를 기록했던 우드러프입니다. 자, 이 두 투수 모두 다 앞서 말씀드린 두 팀의 선발 투수보다는 두 경기 선발 투수보다는 1승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드러프도 최근에 부진했지만 직전 경기에서도 호투했고 압도적인 피칭 보여주면서 6이닝 컬스하면서 무실점까지 했고요. 자, 켈리도 마찬가지로 지난 경기에서 무난한 투구하면서 승리했고요. 팀 타선의 지원도 받았고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투수전 가능성 굉장히 높은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 선발 켈리는 최근 들어서 나름대로 안정된 투구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실점을 한다 해도 긴 이닝을 소화한다는 면에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요. 작년에 원정에서 미러키한테 두들겨 맞았지만 홈에서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이닝 1실점에 좋았던 기억도 있는 켈리입니다. 자, 그리고 미러키 타선이 무엇보다도 지금 오락가락하는 상태라면은 충분히 아다리만 잘 맞으면은 켈리도 이번 경기 컬스 가능하고요. 자, 미러키 우드러프 같은 경우도 최근 그렇게 나쁘지 않은 투구를 하고 있고 확실히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조금씩은 부진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애리조나가 연승이 끊기기는 했지만 최근 굉장히 무서운 기세로 흐름이 좋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흐름만 봤을 때 애리조나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무작정 애리조나 승리를 강력 추천드리는 경기는 아니고요. 이 경기는 팽팽한 접전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 투수가 엔간치 이닝은 충분히 막아줄 거기 때문에 후반 불펜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선발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경기. 타격감과 불펜이 어디까지 해주냐 이것이 이 경기의 중요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 경기 핵심은 추천 픽으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리슨 드리고요. 그리고 저득점 굉장히 좋아 보이고 그리고 미러키가 잠시만요.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애리조나가 역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릴게요. 미러키 승을 드리고 그리고 에리 핸승을 드릴게요. 이렇게 어쩌면 에리가 이길 수도 있어요. 이 경기 진짜 어렵습니다. 자, 근데 불펜 싸움에서 봤을 때도 솔직히 미러키 불펜도 뭐 애리조나 불펜도 조금 더 한 손을 들자면 전 솔직히 미러키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생각되는 경기긴 한데 그렇다고 애리조나가 무작정 져줄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신중하게 가장 최우선적으로는 저득점 좋아 보이고요. 자, 프렌 쪽 바라보는 게 제일 메리트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경기까지 분석 마쳤고요.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올 건데 최종 조합은 수익방에서 공개하니까 수익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무료 입장하시면 프로토 승부시 고배당 조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